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운영자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은요, 제목이 전세권 인수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물건 소재지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이고요. 25평형 아파트입니다. 층수는 이제 3층인데 전체 층수가 보니까 29층입니다. 29층에서 3층이니까 비교적 저층이지요. 현재 아마 여기 최근에 이제 낙찰이 됐어요.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인데, 전세권 설정금이 1억 4,500만 원인데, 야, 그럼 1억 4,5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면 한 5천만 원 더 비싸게 사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원 경매가 참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들 제가 보는 관점이 좀 안타까워요. 자, 일단 보시니까, 물건 소재지는 법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해드릴게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입니다. 2021 타경의 1178호 강제경매 사건이네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소재하는 속초 KCC 스위첸 아파트입니다. 3층이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기일 현황란을 잠깐 보시지요. 기일 현황란을 보시니까 1차 매각 기일날 말이죠. 누가 용감하게 2억 8천여만 원 이상 푹 써버렸었어요. 112%거든요. 근데 대금 납부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건 제가 다른 경매 정보 사이트 상에서 낙찰자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이 본건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이분이 전세 금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1억 4,500만 원인데 이분이 아마 이분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전세권자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안 하셨어요. 배당 요구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 이 날짜에 입찰을 들어가셨다면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배당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요, 낙찰 받은과 동시에 채권 상계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네, 채권 상계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더라 그러면요, 채권 상계 신청이 안 되고, 그럼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전세권자 본인이 입찰하셨다고 하면요, 2억 8,100만 원에다가 자기 전세금 1억 4,500원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시니까 2억 8천만 원 정도 보고요. 다음 자기 전세금 1억 한 4,500만 원 정도 보면 얼마입니까? 땡땡 5에 2 4억 2,500만 원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금 납부를 포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는 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10월 18일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보니까 2억 5,155만 5,500원에, 이번 5자를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막 5자 특정 숫자를 막 표시하신 분들은요, 진정 내가 이 물건 낙찰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777, 888, 999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 물건에서 여기 본건이 저층입니다. 저층인데,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사이트 상에 실거래 가격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고층 같은 경우 보니까 보통 한 3억 한 5천만 원 선에서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3억에서 3억 1천, 3억 2천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좋습니다. 고층이 3억 5천인데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3억 3천만 원에 3층이 거래가 된다 치자 이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봐가지고 1억 4,500만 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다 1억 4,500만 원을 빼야겠죠, 그죠? 3억 3천만 원 매매 금액이라면 우리가 이제 시세에 따라 다 주고 산다 그러면 계산기를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3억 3천 마이너스 1억 4,500만 원 하게 되면요, 이 물건 1억 8,500만 원에 낙찰 받아야 됩니다. 1억 8,500만 원에. 1억 8,500만 원에 낙찰 받는다는 건 뭐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 가격이 3억 3천만 원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1억 8,500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매매 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요, 여기 3천만 원 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빼게 되면 1억 5,500만 원에 입찰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데 이걸 2억 5천만 원에, 물론 그렇죠. 경매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격 쏘고, 대금 납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금 납부하고 나서 이 집에 들어 살면 되지, 이 물건에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가지고요. 2021년이죠. 그죠? 한 2년 만에 보니까 약 한 1억 원 이상 가격이 상승이 있었어요. 그럼 보가지고 난 내가 낙찰받아고 대금 납부하고 한 2, 3년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여기 전세 가격이 2억 원 좀 초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전세 놓고 내가 약간 손실을 보면 되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훅 질러버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법원 경매. 제가 안종현 경매 TV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법원 경매 얘기 않습니까? 이거 고등수학 푸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쉬워요. 봐가지고. 어떻게, 내가 질러버렸네? 그럼 내 자금적인 여유가 있네? 그럼 대금 납부하세요. 대금 납부하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푹 묵혀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경우라면 좀 이게 조금 비현실적인 투자이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셔가지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볼게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글쎄 봐가지고 실수하신다는 게 보면은 좀 이게 이분이 전세권자인데요. 전세권자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그죠? 이분은 뭐 같은 그 배우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거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이 언제 됐습니까? 보니까 최선순위를 떡하니 설정이 됐습니까? 이게 뭐 권리분석하고 자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세권 해가지고 이분이 1억 4,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제경매에서 법원에서 경매 신청했는데 그건 2억 9,300이니까 그건 3억 원 가까이였던 청구 채권행위인데 어떻게 보면요. 이분들만 좋은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게 1차 기일 날 아마도 이름이 이분하고 전세권자 이분하고 이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물건에 현재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요.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잠깐 체크해 보죠. 이 날짜에 2억 8,100만 원에 쏘셨다. 대금 납부를 안 하셨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에 10%는 얼마죠? 2,500만 원 딱 적립되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날짜에 2021년 10월 18일자로 해가지고 1억 7,500만 원에 20%입니다. 재경매니까 20% 같은 3,500만 원이에요. 3,500만 원. 만약에 이분이 대금 납부하신다면 사건 끝나겠죠. 근데 대금 납부를 못한다 그러면요. 이 3,500만 원조차도 배당 재단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2,500불에 3,500 하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6천만 원이 현재 말이죠. 참 그래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뭐 경매 공부를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6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자 이분만 뭐 아싸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그 법인에서 경매 신청했는데 2억 9,300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6천만 원이 떡하니 적립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1억 4,500만 원 낙찰치 인수한다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제가 이 물건에 있어서 이제 썸네일 상에 보면은 우째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 그렇게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법원 경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어렵다. 그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되는데 안 그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상에 가격을 보시죠.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니까 3억 4,800만 원이죠. 12층입니다. 이게 최근에 언제입니까? 2021년이죠. 10월 달이에요. 10월 2일 날 매매 계약 체결한 거예요. 3억 4,800만 원이에요. 자,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요. 또 9월 달에, 2021년 9월 달이지요. 9월 달에 보니까 9월 15일과 9월 9일 날 해가지고 16층과 28층이 각각 3억 5,400, 3억 5천만 원. 비교적 고층에서는 그렇게 이제 매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보니까, 밑에 보니까 거래는 활발하네요. 이런 물건 낙찰 받게 되면요.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상승된다면 거래가 활발하니까 내가 뭐 치고 빠져나오고 싶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너무 질러버리면 안 된다. 이게 7월 달에도 보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7월 15일 날 거래가 되고, 그죠? 3억 500만 원인데 8층이네요. 그죠? 6월 달에도 거래되고, 6월 달에도 보니까 6월 24일 날인데 3억 2천만 원에 19층이더라. 그래서 여건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평형인데, 부동산 가격의 그 추이를 잠깐 보시지요. 보니까, 조양동 KCC 해가지고요. 이게 25평형입니다. 25평형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그래도 비교적 우상향으로, 그죠? 우상향으로 이제 가격이 앞으로도 이제 상승할 그런 기미가 좀 있을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보니까 앞으로 한 6개월 했으니까 1억 확실히 올라간대. 근데 확 질러버려야지. 그건 좀 뭐 하잖아요, 그죠? 6개월 했다 1억이 올라갈지 1억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요. 본 사건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 지원 사건입니다. 2021 타경에
만 178호 강제경매 사건인데, 아마 2차 메가 기일 날 입찰 참여하셨던 분이 이분이죠, 그죠? 대금 납부를 메가 결정 기일이 10월 25일이네요. 뭐 메가 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전에도 났기 때문에 이제 대금 납부는 못 하실 거. 메가 허가 결정이 난다면은 글쎄 뭐 특별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은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1억 7,500만 원의 10%는 20%죠. 재경매니까 3,500만 원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고, 1차 기일 날 이 날짜에는 입찰하셨던 분은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입찰 보증금 몰수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차근차근 이게 적립되는 몰수된 입찰 보증 금액이요, 매년 수백억에 해당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례를 참조하셔가지고요, 이런 경험을 하십시오. 이런 경험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물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